안녕하세요, 유세입니다. 오늘은요, 좋은 사이 한순간에 깨지는 말습관과 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사이가 한순간에 깨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? 그건 굉장히 아깝죠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,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, 그래서 잘 지냈는데, 그렇게 무슨 꼭 결정적인 어떤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, 한순간 금이 가는 거죠. 그 사이가. 그게 뭔가 하면 평소에 이제 친하니까 흉어물 없이 친하니까 남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어떤 농담,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, 서로 막 놀려대는 이야기들 뭐 이런 거를 하게 되고 긴장감이 없어져서 이제 무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게 하나 둘씩 쌓여서 왜 유리창에 금 가는 거 처음엔 금 조금 가다가 정말 조금 더 이렇게 충격이 되면 이렇게 금이 쫙 가잖아요. 한순간에. 그러고 이제 깨지는 거죠.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사이를 더욱 잘 귀하게 그렇게 잘 지켜나갈까?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시나 지금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말습관 태도가 잘못된 것이 없었나?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친한 친구 만났을 때 막 옷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컨셉이 레트로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누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.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와도 너무 예쁩니다 라든지 아니면 난 차마 그렇게 거짓말은 못하겠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든지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말씀과 태도가 어떤 게 있을까? 오래된 절친하고 절연하는 거 대단한 이벤트가 있어서 아니거든요. 조그만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서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막 쌓여서 거의 폭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이가 없나 이런 것도 한번 조심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? 첫 번째, 무례한 말. 당연하죠. 근데 우리는 사실 긴장감 제로. 그래서 무례한 말 하기 쉬워요. 막 그 친구가 이제 모였을 때 좀 이렇게 어떤 중년이고 이런 게 막 살찌기 되게 쉽잖아요.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막 살쪄갖고 왔으면은 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 못 하죠. 그런데 막 친하니까 야 누구야 막 영이라면 영이야 너 요새 마음 편하구나 온몸으로 막 표현하는구나 마음 편한 거를 이렇게 막 놀려대는 거예요. 그러면 뭐야 막 이제 그 친구가 그래 나 마음 편해서 막 온몸으로 표현한다 어쩔래 뭐 이러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기분 좋게 서로 농담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열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가슴에 탁 상처가 납니다. 뭐 그래서 뭐 내가 좀 살쪘다고 뭐 저런 식으로 놀려도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뭐 이런 그런 이제 마음이 들 수가 있죠.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한참 막 살찌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모처럼 이제 모였는데 선배들이랑 모였는데 계속 요새 그게 걱정이에요. 막 계속 몸무게를 갱신하고 있어요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담담하게 앞으로 꾸준히 계속 갱신해 나갈 거야. 막 이런 얘기 했던 게 지금 생각나요. 그때 상처를 입진 않았지만 그런 게 그때는 막 내가 선배들 제가 막 더 막 놀려먹고 막 이래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혹시 정말로 내가 살찐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뭐 얘 학교 때부터 원래 바보였어 막 이런 막 학교 되게 좋은 데 간 친구 차라리 그 좋은 대학에 못 간 친구한테는 그렇게 얘기 못 해요. 근데 이제 좋은 대학에 간 친구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막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얘 원래 학교 때부터 바보였어. 근데 이런 게 기분 나쁠 때는 이제 또 마음이 탁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무례한, 농담으로 해도 무례한 말은 사실 안 하는 게 맞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무례한 말에 대해서 그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무례한 말에 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. 그게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거든요. 왜 나이를 먹으면서 말을 저렇게 하지?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한 친구,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자.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뭔가 하면요. 무리한 부탁이에요. 왜,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상대방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그쪽에 아는 친구 있어. 완전 나하고 아삼육이야. 얼마든지 커버 가능해. 이렇게 장담해서 누구야? 그러고 막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곤란한 일이 있다는데 이것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줄 수 없니? 이것 좀 편의를 봐줄 수 없니?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좀 그런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. 남들한테 보기에 나 이런 친구 있어. 내가 해결해 줄게. 막 이런 어떤 이제 좀
그렇게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친구들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?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하면서도 너무 당당하게 하는 경우.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또 굉장히 의리 없는 사람이고 우정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친한 친구한테 무리한 부탁하는 거는 그 세월에 대한 어떤 모독입니다. 아, 우리 세월이 30년인데 그럼 그 30년에 대한 모독? 우리가 안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10년이 넘은 그 시간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정말 아끼는 친구한테는 그 친구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봐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. 그게 맞아요. 그래서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해오는 친구는 이 친구 나를 진짜로 아끼는 친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, 사실. 그러면 이제 그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. 그런 부탁 하나만으로. 그냥 잘 지낼 수 있었는데.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는 혹시 내가 그런 적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부탁은 하지 않고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친구가 정말 이렇게 내가 잘 케어하고 싶다 이렇게 됐다면 더욱더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만한 그런 부탁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. 고맙다는 표현, 감사와 사과를 자주 하는 거예요. 고맙다,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거죠. 이거는 사실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예의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실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이렇게 저 아파트 나가다 경비 아저씨 이렇게 화단 정리하는 거 보더라도 안녕하세요 아저씨, 수고하십니다,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 매일 정말 밥 해주는 아내한테 이렇게 맛있는 밥 줘서 너무 고마워, 잘 먹었어 당신, 이렇게 남편들이 얘기하나요? 그렇지 않죠, 사실.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. 왜 저래? 저 남자가. 이제 이럴 거예요. 그리고 마찬가지죠. 이제 아내도 남편이 어떤 이제 만약에 아내가 어떤 이제 가정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 남편이 월급이 딱 들어오면 당신 월급 들어와서 잘 받았어요. 너무 고마워요. 너무 애썼어요. 한 달 동안. 이렇게 아내들이 얘기하나요? 그렇지 않잖아요. 보통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.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고맙다. 이렇게 잘 지내줘서 뭘 열심히 하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부모된 입장에서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. 고맙다는 얘기는. 그리고 애들한테 막 시켜놓고 이거 엄마 도와줘서 아니면 아빠 도와줘서 고마워 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식된 입장에서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버이날 아니면은 어버이날도 사실 무슨 이런 카네이션에 그 말이 붙어있는 거지 카네이션 엄마 아빠 갖다 드리면서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나요? 쑥스러워서 잘. 그런데 가족이건 친한 친구이건 이제 가까운 지인이건 고맙다, 미안하다는 얘기를 자주 표현해야 그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됩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표현 잘 안 하는 거죠. 오늘서부터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일수록 그런 표현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이 원고를 쓰면서 저한테 아주 잘해준 그 지인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가깝지 않은 지인들한테는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거 진짜 미안합니다.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정말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고맙습니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. 내가 이제 어려웠던 이제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이제 집에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때가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계속 됐었거든요.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너무 한결같이 어떻게 남한테 저렇게까지도 한결같나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어도 힘을 내라 그리고 사먹이고 챙겨주고 알아봐주고 보약짓고 막 이러는 지인들 정말 좋은 몇 명의 지인들이 있어요. 지금 생각해도. 그러니까 그들이 없었으면 그 힘든 상황들을 참 잘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?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내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큰 보물 같은 일인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면 정말 이렇게 뭉클해지고 울컥해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내가 그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나?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별로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쑥스러운 거죠. 너무 참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잘해줘도 계속 투덜거리고 나 힘들어 막 이러고 이러는 거. 그래서 진짜 미치겠어 막 이러는 거. 차라리 더 투정을 부렸지 잘해주는 사람한테일수록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 쓰면서 제가 막 문자를 보냈어요.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선생님이 저한테 계셔서 너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. 막 이렇게 해서 막 생뚱맞게 막 보냈더니 왜 저러는 거지? 선배가 진짜 이렇게 잘해줘서 나 진짜 지금 갑자기 울컥했어요. 이렇게 보내니까 왜 그러지? 아직 가을이 안 왔는데 갱년기가 이제 오는 거냐? 막 이렇게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도 좀 쑥스럽잖아요.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고맙다는 얘기가 좋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정말 지치지도 않고 너는 진짜 잘 될 거야. 지금 이런 거 어려운 거 내가 도와줘서 막 으쌰으쌰 영차영차해서 잘 버텨서 넘어가면 진짜 잘 될 거야. 이렇게 해갖고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던 그들을 떠올리면서 고맙다는 그때 정말 고마웠어. 지금도 고맙지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얘기를 좀 자주 해야지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내가 정말 고마운데 고맙다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. 꼭 그렇게 하시고요. 오늘 당장 하세요. 네. 그리고 네 번째 뭔가 하면 의리 지키기입니다. 의리 지키기. 귀찮다고 친구 일에 사실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친하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여도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해하는 것보다 서운한 마음이 크죠. 저는 이제 이 원고 쓰면서 의리 지키기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. 제가 이제 평생을 두고 가장 친한 친구, 그 친구 결혼식에 못 갔어요.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지방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해외 출장이 있었어요. 회사에서. 근데 그때는 어린 젊은 마음에 내가 뭐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. 해외 출장이니까 뭐 어떻게 해?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인데. 그래서 그 친구 결혼식 사진에 제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친구의 결혼식장에 못 간 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면서 제가 막 서운한 거예요. 제가 서운하고 어떻게 했어야 됐나 하면 그때 결혼식에 못 갔지만 결혼식에 못 간 거를 상응할 만한 어떤 의리를 지켰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큰 선물을 해주던지 보통 이제 친구들한테 어떤 선물해 주는 거에 비해서 훨씬 내가 못 갔으니까 훨씬 더 큰 선물을 해주던지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이제 계속 그 친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중간중간 계속 아쉬움을 표현하고 사과하고 그럼 대신 내가 이거 그래서 못 갔으니까 나 대신 이거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농담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내가 의리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렇게 메꿔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. 그런데 저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못했어요.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이런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의리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원고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꾸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친구가 병원에 있다 그러면 정말 매일 가야 되는 거죠. 맛있는 거 싸가지고.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, 그다음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은 내가 직접 몸을 쓰고 시간을 쓰고 어떤 노력을 써서 그 친구한테 투자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지킨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좋은 관계를 지킨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 시간과 돈과 노력과 이런 모든 것이. 지난번에 이제 제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통화하다가 나 지금 누구한테 가는 길이야. 저는 이제 좀 건너 아는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운전을 해서 잠옷을 입고 운전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같이 자주로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굉장히 좀 슬픈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자주로 집에서부터 이제 잠옷 입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한밤중에 가는 거죠. 같이 자준다고.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이 친구, 좋은 관계를 이게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 노력이 없고 성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나는 지금 친구한테 의리를 잘 지키고 있나? 내가 시간과 노력과 어떤 마음을 다해서 막 나의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?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친구니까 원래 친하고 나한테는 원래 잘해줘. 뭐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정성을 쏟으십시오. 자, 5번째 마지막인데요. 좋은 기운 더하는 거예요. 좋은 기운.
좋은 친구라고 하면 함께 얘기했을 때 기운을 빼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절대로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. 나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 그 친구의 어떤 기운을 더 북돋아주고 이렇게 더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확 키워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내가 전하고 있나? 만나서든 전화로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렇게 못한다는 경우는 내가 막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 친구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 친구한테 좋은 기운을 더해주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친구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친구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더 많이 질문하고 그 친구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그 친구의 장점이나 이렇게 그 자존감을 세워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마디라도 해주는 에너지를 내가 친구한테 주고 있나?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을 더해줘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여러분들이랑 짧게 좋은 사이 한순간 깨지는 어떤 말습관, 그리고 좋은 사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눴습니다. 여러분들 주변에 보석 같은 인생에 좋은 그런 친구들하고 좋은 사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5가지를 잘 활용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